네, 동영상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동영상 올렸으니까 연계 동영상으로 봐주시고, 이전 동영상 먼저 들으시고, 이 동영상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동영상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꿈치, 뒤꿈치, 그러니까 왼발은,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은 앞꿈치, 왼발은 뒤꿈치로 앞으로 걸었다, 뒤로 걸었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 다리가 되게 가벼워지더라. 이런 표현을 했고, 또 몸이 가벼워지더라. 다리가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겠죠. 그것도 다리에서 전해지는 어떤 긴장감이 없어져.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이게 입으로 바람을 부는데 되게 쉽게, 부드럽게, 편하게 불리는 듯하게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였고, 몸에 약간 체온이 살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컨디션이 좋다, 컨디션이 나쁘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걸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몸이 되게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요, 잘 느껴보면 자기 몸 속에 컨디션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 몸 구석구석에 어딘가에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어요. 긴장감이. 그래도 다리가 가볍지가 않아. 그냥 뭔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벼운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은요, 그냥 계속 적응이 돼 버리면 그게 긴장감인지 아닌지 몰라버려요. 긴장감은 그게 풀어질 때, 내가 이쪽이 무거웠었구나, 이쪽이 뭔가 긴장감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앞꿈치, 뒤꿈치로 걷기 전까지는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그러네, 운동 열심히 하니까 컨디션 좋네, 뭐 이런데, 앞꿈치 뒤꿈치로 또 뒤꿈치 이렇게 벽에다가 치기도 좀 하다가, 앞꿈치 뒤꿈치를 주로 좀 뒤로 좀 많이 걸어갔거든요. 뒤쪽으로. 그래 해보니까 다리가 엄청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럼 가벼워지는 반대말은 뭡니까? 그럼 그전에 무거웠다는 거죠. 난 무거운 걸 잘 못 느꼈는데, 더 가벼워져 보니까 무거웠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참 애매하죠, 그죠? 내가 느끼기 전에는, 가벼워지기 전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내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너 정상이네,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난 게, 무거운 거는 못 느꼈지만 내가 내 다리에서 뭔가 모르는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긴장감은 내가 알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게는 내가 근데 가벼워지고 나니까 무게가 이제 인정이 됐는데, 앞꿈치 뒤꿈치로 걷기 전에는 내가 무게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긴장감은 약간 있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으니까 더 좋아지려고 내가 좀 막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또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다가 앞꿈치 뒤꿈치를 좀 걸어보니까 다리에 있던 어떤 무게감도 없어졌지만 긴장감이 싹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표성을 두고 제가 이게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게감과 긴장감이라는 거는 이게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뭔가 피가 고여 있고 그쪽으로 피가 과도하게 흘러가 있고, 반대쪽은 피가 부족하고 좁아져 있고, 이러면서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요. 옆구리에서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발 안쪽, 바깥쪽에서 나타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른쪽 등짝, 왼쪽 등짝에서 차이를 나타내면서 나타날 수 있고,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의 힘의 차이에서 그게 나타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해보면, 아, 이쪽이 셌었구나라고 우리가 시인을 하듯이, 인정을 하듯이. 그러니까 그 테스트라는 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잘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잘 모른다.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저도 동일한 얘기는. 저 많이 알게 됐지만 아직 모르는 부분이 한 90%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에 제가 10%도 알 수 없어요. 깨끗해야 5%, 저는 이렇게 봅니다. 90%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10%를 못 넘어가요. 아마 평생 연구에도 그거 불가능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도 10%만 알아도 이 정도 좋아진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디션이 뭐냐라는 겁니다. 컨디션이 뭐냐. 컨디션이 좋다, 컨디션이 나쁘다. 이렇게. 자, 여러분한테 질문해봐요. 여러분, 컨디션 좋습니까? 컨디션 나쁩니까? 이런 물어보면 좀 답변을 곤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답변하기를 좀 약간은 좀 이상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답변을. 그 우리 본능적으로 자기의 약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어해요. 건강하죠? 이러면, 예, 건강해요. 뭐 특별히 나쁜 데 없어요. 막 이래버려요. 사실 몸은 골마가고 있는데,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데, 그냥 괜찮다 그래버려요. 근데 하여튼, 자, 컨디션이 좋다, 컨디션이 나쁘다. 자, 이걸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미리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명예현상이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명예현상이 있다. 명예현상은 좋은 거예요. 그죠? 명예현상은 뭔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편함, 이걸 명예현상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는 걸어 다녀 보면 좀 알아요. 걸어 다녀 보면 몸이 가볍다. 아까 얘기했던 게 무겁지 않고 가볍다. 몸이 가볍다. 걸어 다녀도 뭐 다리도 가볍고 몸 전체가 뭔가 균형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이 가벼워. 무겁지 않아요. 또 몸에 긴장감이 없다.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어떤 긴장감, 뭐 어떤 사람은 뭐 종아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뒷목이 아프기도 하고, 승모근이 아프기도 하고, 그건 긴장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꿈치가 불편해. 이 팔꿈치 쪽에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계속 불편해. 손가락 쪽에 긴장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긴장감이 아픔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라도 뭐 컨디션이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혹은 뭐 중간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다, 좋다, 조금 좋다, 중간쯤이다, 조금 나쁘다, 좀 많이 나쁘다, 아주 나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약간 구분법을 두시는 게 좋아요. 구분법을. 예전에 제가 뭐 하여튼 뭐 점수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몇 점 정도 되나, 내 자신한테. 오늘 한 57점? 뭐, 혹은 오늘 한 65점? 오늘 컨디션이 아주 나빠. 오늘 한 40점? 50점을 중간으로 봐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를 봐서, 내가 기준에서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느끼기에 저는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50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55점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기준에 55점에 도달하면 나는 무조건 수단 방법을 안 가리켜서 55점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55점에서 57, 58, 60 최소한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55점 밑으로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실패를 해서 40점으로 내려가 본 적도 있고 30점으로 내려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극히 드물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고 거의 55점 이상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 몇 점이냐? 뭐 그거 뭐 얘기해봐야 뭐 하겠지만 지금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그 하여튼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가벼워진다. 몸이 가벼워진다. 다리가 가벼워진다. 팔을 흔드는데 굉장히 부드럽다. 가벼워진다. 부드럽다. 긴장감이 없어진다. 또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이 잘 된다. 숨이 잘 쉬어진다. 컨디션이 좋을 때요. 콧구멍 바람을 불어보면요. 바람이 잘 나와요. 되게 부드럽게 나와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바람 불어보면 콧구멍이 막혀갖고 잘 안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콧구멍이나 입으로 바람 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폐가 컨디션이 좋으면 뭐예요? 폐가 수축 팽창이 잘 되는 거예요. 피가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내가 몸이 가벼워지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사지가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바람이 날숨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반대말이 컨디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걷는데 이상하게 뭐 다리가 썩 가벼운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아픈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무겁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데 뭔가 이상해. 이거 컨디션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뭐 컨디션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감점 요인은 되죠. 자기만의 기준에서 감점 요인은 돼요. 그럼 이거 개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 앞꿈치 뒤꿈치 찾아서 걸어보든가 뭐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가 언더인지 살펴보든지 언더인지 오바인지 살펴보든지 전신 운동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한테 살펴봐야 돼. 이 온몸 구석구석에서 이 다리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그저께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나? 하여튼 지난주 동영상과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어깨가 약해서 제가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왼쪽 라인 왼쪽 가슴 왼쪽 등짝에 피가 부족해지더라. 이렇게 걸어 다녀 보니까 그거 느끼더래요. 앉아 있으면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테스트 하고 싶으면 집안에 쓰던 어떤 복도나 이런 데 쓰던 뭐 마당에 쓰던 이렇게 천천히 한 10m 거리를 앞으로도 걸어보고 뒤로도 걸어보고 자꾸 뒤뚱뒤뚱 걸으세요. 체중 이동, 발에다가 체중 이동, 중심 이동을 하면서 뒤뚱뒤뚱 걷다 보면 뒤뚱뒤뚱 걸으면서 여러분 몸을 느껴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혹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자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뭔가 왼쪽 가슴이나 왼쪽 쪽 좀 훌비네 이런 말 들어보니까 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거 피가 부족한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야. 그럼 뭘 해야 돼요? 왼팔이나 밀고 뭐 당기기 이런 거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좀 하면 조금만 해도 이쪽이 채워지거든요. 피가 쑥 들어오면. 그러니까 걸어보면 금방 비슷해지네.
비슷해진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오른쪽, 왼쪽 대칭이. 대칭이 맞아주고, 또 전후 대칭도 있다고 했죠. 상하 대칭도 있고. 계속 살펴야 돼, 그러면. 또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왼쪽 등짝이 따끔따끔하고, 막 이렇게 뭔가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어. 또 그때 내가 오른팔을 막 흔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 됐어. 그럼 빨리 가서 왼팔로 노젓기처럼 뒤로 당기는 운동을 한 5번 해주면, 5번에 한 10번 정도 해주면 피가 빠지는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쪽은 피를 자꾸 채워줘야 되고, 피가 많은 쪽은 피를 좀 빼줘야 되고, 이게 결국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폐에 있던 피가 자꾸 심장, 다음에 몸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폐에 있던 피가 자꾸 몸 전체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폐가 들려요. 폐가 들리면 횡격막이 들린다 했잖아요. 횡격막이 들리면 창자가 여유 공간이 생겨서 밑으로 눌려있던 창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올라오면서 윗배 쪽에 있던 창자, 위쪽에 있던 창자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순환이 어디서 안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힘들다고 하는 거는 자기 몸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보다는 내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된다. 이 정도에 만족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죽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런 분들 제가 만나본 적 있거든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건강은요, 계속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낫게 한다고 뭐 영원히 산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중간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죽을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죽고자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죠? 근데 건강을 계속 더 좋은 쪽으로 유지로 할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몸 구석, 그러니까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걷다 보면,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근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책을 해도 좋아요. 근데 계속 앞으로 걷고 계속 뒤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걷다가 한 10m 앞으로 걷다가 또 한 10m 뒤로 걷다가 이렇게. 근데 걸을 때 그냥 종종 걸으면 이렇게 걷지 마시고, 응? 자, 하는 말이, 이래 그러면 데이터가 안 나와요. 내 몸이 어떤 신호를 안 보냅니다. 이게 데이터를 내고 싶으면 이렇게, 자, 발바닥 양쪽 이게 뒤뚱뒤뚱 걸어난 거예요. 양쪽 발바닥에 체중 전달이 충분히 되게끔, 예? 체중이 충분히 이동하게끔 이렇게 걸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걸어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부드럽게, 남들이 봐도 좀 어색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건데 뭐 누가 뭐 크게 얘기하겠습니까? 에? 우리 너무 극단적이에요. 뭐 종종 걸으면 여러 개 걸어 다니든가, 아니면 막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좀, 하여튼 중간쯤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걷다 보면 보세요. 내가 왼쪽 다리가 약간 불편한데 이거 왜 불편하지? 의심을 가져야 돼요. 어깨가 어제는 오른쪽 어깨가 좀 처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오른쪽 어깨가 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 라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삐리삐리삐리. 옛날에 뭐 손모즈나 뭐 600만 불에 사나요? 요즘 뭐 있습니까? 하여튼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있죠. 그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 이상하게 왼쪽 손목이 약간 불편하네. 이거 왜 이렇지? 의심은, 불편하다는 거는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고칠 수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해 봐야 됩니다. 너 다리가 좀 가벼운 편이야. 가벼운 편이야. 긴장감도 좀 없는데 가벼운 편인데 뭔가 약간은 꼬여있는 느낌이 있어.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다리가 좀 가벼운 편인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뭔가 부드럽지 않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못 찾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겁니다. 앞꿈치를 찾아서 또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걷는데 앞꿈치 뒤꿈치를 생각해서 이렇게 걸어보니까 오! 다리가 아까보다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져. 자, 이렇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걷는데 걷다 보니까 오늘따라 이상하게 오른쪽 엉덩이 쪽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밤에 막 잠을 뭐 왼쪽으로 자서 그런 건지 몰라요. 이유는 많아요. 어젯밤에 어떻게 자서 그런지 모르는데 오른쪽 엉덩이 쪽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면서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아. 그때 이게 뭐 지폐나 이래 장갑이나 하여튼 뭔가 있으면 전화기 같은 거라도 있으면 왼쪽은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왼쪽 엉덩이는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오른쪽 엉덩이는 허전한 거야. 막 이런 뭐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 그때 이게 턱 꼽아보면 뒷주머니에다가 뭐 정이 없으면 동전 몇 개라도 탁 넣어보면 몸이 더 안정감이 생기면서 컨디션이 올라간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습을.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가르쳐줄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해서 느껴야만 완성해요. 근데요, 현실적으로요, 이게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게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진짜로 있어요. 느껴지냐 이러면 진짜 보통 사람들은 느끼는 부분을 감각적인 기능이 워낙 떨어져서 약간 감각적인 고장이 일어나서 그걸 잘 못 느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몸이요, 자꾸 살아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저는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이 몸이 자꾸 살아나면 뇌 기능이 자꾸 살아나서 예전에 못 느끼던 미각이나 후각이나 팔, 몸 전체에 전달되는 감각적인 능력이 더 향상이 돼요. 더 뛰어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 속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제, 그냥 마지막으로 어제 되게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100m 정도를 걸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왔다가 앞으로 걷다가 뒤로 걷다가 할 때는 다리가 진짜 가볍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도로를 따라 한 100m를 걸어야 되는데 거기서 뒤로 걸으면 사람들이 보니까 좀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내가 심각하다면 뒤로 뭐 부끄러움 감수하고 뒤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차도에서 뒤로 가면 좀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걷는데, 그냥 앞으로 걸 때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 왜 이렇게 다리가.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한 3분 이상 걸으면 다리가 무거워질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좀 걷다가 뒤로 좀 걷다가 앞으로 좀 걷다가 뒤로 좀 걸을 때 가장 다리가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죠. 우리는 평생을 전진보행, 앞으로만 걸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뒤로 걷는 거는 거의 안 했죠. 그러니까 피가 앞쪽으로, 허벅지도 앞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뒤쪽은 피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 또 뭐 왼발은 뒤꿈치, 오른발은 약간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걸었는데, 거의 한 50m 걸을 때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리가 되게 가볍고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50m쯤 한 중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리가 살짝 무거워진다. 불편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가벼운 그 느낌에서 이제 약간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피가 앞쪽으로 쏠린다. 그러니까 이게 허벅지 앞쪽으로 뭔가 긴장감이 올라온다. 이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긴장감. 제가 아까 긴장감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아주 가볍고 부드러우면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50m 정도 그런데 다리가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허벅지 앞쪽으로 해서 뭔가 피가 좀 쏠린다라는 느낌의 긴장감. 컨디션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보다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이거는 긴장감으로밖에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피가 쏠린다, 한쪽으로. 앞쪽으로 쏠린다. 이거는 나쁜 쪽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게감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게감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가벼워지고 나면, 아이고, 그게 무거웠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체중이 막 65kg는 사람이, 살을 빼고 싶은데, 근데 하여튼, 자기가 크게 65kg인데 크게 무거운 걸 못 느껴. 근데 체중이 한 5kg 정도 빠니까 60kg가 되고 나니까 몸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이고, 65kg가 무거웠었구나라고 그때서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긴장감이란 말을 제가 좀 오늘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 머리가 긴장감이 온다, 이거는 아프다라는 거죠. 그죠? 뭔가 부드럽지 못하는 거예요. 연결성이 끊어진다. 연결성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팔꿈치가 아프다. 이거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인데. 뭔가 여기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나 이쪽이나, 혹은 내가 한동안 며칠 동안 팔꿈치 운동하는 거 잊어먹고 안 했다. 아침 운동할 때 팔꿈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좀 해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귀찮아서 안 해버리니까 또 팔꿈치가 아프더라. 그러니까 긴장감이 생겼더라. 아프더라. 이거요. 그 긴장감이 여러분 심장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폐와 횡격막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아프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방법을 몰라서, 원인을 몰라서 해결을 못 할 수 있는데, 근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거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적정 중량도 찾아보고, 혹은 내가 전신 운동이 안 된 건지, 뒤로 걷기가 안 된 건지, 겨드랑이 쪽이 균형이 안 맞는 건지, 등 근육이 균형이 안 맞는 건지, 어깨가 높이가 다른 건지, 머리를 너무 안 흔들어 준 건지, 혹은 철봉을 턱걸이를 안 했는 건지, 물병들기를 너무 안 한 건지,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 생각의 발전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을 바라보는, 내 몸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고의 변화가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건강을 누구한테 의지하면요, 병원을 의지해도 병원에서 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병원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한의원에서 해주는 거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수 치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몸을 잘 다스려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몸을 잘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발전해라는 뜻입니다. 발전하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시간 되면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